사전 투표 열기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경계해야 될 사안일 겁니다. 지금 저 입을 막아야 돼요. 정치에 끌어들이고 이용했다. 여기서 저는 악의가 느껴져요. 이걸 다 뭐 이재명 후보 아들한테 몰아떨구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특정 한 명을 통해서 이걸 검증이라는 잣대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네네네. 이준석 후보가 뭐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폭력한 것이죠.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김건희 씨도 대선 중에 후보 부인으로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한옥시각위원 정치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 대선 막판에 또 하나의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여러분들도 입장들이 아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입장들과 정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익과 이익이 이렇게 또 욕망과 욕망이 충돌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려는 여러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저희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사전 투표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내일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요, 그 투표 인증을 또 요렇게들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그 마피아 42라고 있잖아요. 저희 광고하고 계시는 게임 마피아 42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셔갖고 이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 네, 이런 용지를 캡처를 하셔서 이걸 찍어서 올리면 이제 마피아 굿즈도 선물로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도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걸 이렇게 인증을 또 하시면서 또 즐거운 분위기에서 가능하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에서 마피아 42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들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장르만 여의도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 김종대 전 의원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목소리는 또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글쎄요. 고장이 났어요. 저 아주 이번에 대선 때 좀 무리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예. 네. 얼른 하여튼 6월 3일 끝나고 좀 쉬시면서 제발 좀 쉬자. 회복을 좀 하시면서 가끔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굉장히 또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어제 방송 같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시사인에서. 그러셨어요? 네. 오늘 다시 빛내주셨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현주 부대변인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요, 신혜영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뉴스들 있을 텐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사전 투표 얘기부터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내일 이틀 하고요. 투표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오전 10시 기준 5.24%가 5.24? 나왔는데 네. 역대 최고예요. 이 시간대별로 투표율이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계속해서 시간대별 네. 최고 투표율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관심들이 그렇죠. 높으시다. 예, 네, 이렇게 열기가 봐야 되겠죠. 뜨겁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본 투표를 4일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아요. 나눠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대선 이제 본격 시작하기 전에는 대선 이번에는 큰 없을 것이라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고 이렇게 박빙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투표율 낮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적어도 사전 투표만 보자면 오히려 투표율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네. 그런 제외 상황. 국민 투표율도 엄청 높았잖아요. 아, 거의 그것도 80%, 사상 최고. 예, 역대 최고. 79점 네. 몇몇 네. 퍼센트였고 아무튼 네. 그럼 이제 보통 대선 후보들이 사전 투표 다 이제 오늘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 합니까? 자, 일단 이재명 후보 신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사진 쭉 보여드릴 건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투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했어요. 인천 계양이요? 네. 인천 상륙작전 같은 반전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계양은 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딸과 함께 저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에서 했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 총선에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뭐 역전을 이뤘다 이제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지역구에서 동탄 모델 구현하겠다 이렇게 투표를 했고요. 네. 권영국 후보는 그 여수 국가 산단 인근에 있는 곳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제 출연해 주셨던 맞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두 네, 가지 의미가 고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해당 지역의 어떤 고용 위기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 호남이잖아요. 네. 호남 쪽에 있는 지지층을 조금 결집시키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서 투표를 김정숙 여사와 함께 했는데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투표를 했습니다. 대구 네. 달성에서 투표를 했는데 현장에 그 이제 측근이죠 유영하 의원이랑 네네. 추경호 의원도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뭐 네. 지역구이기 때문일 것 아. 같은데 네. 어쨌든 오랜만에 추 의원이 좀 모습을 드러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꼭 좀 투표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투표할 때 후보들도 각자 메시지들을 하나씩 내잖아요. 네. 예, 뭐 냈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는 거 지지층 결집해서 투표율을 네. 높이는데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투표해야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세 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조금 이제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내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전 투표 꼭 해달라. 안 하면 손해입니다. 저도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부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들한테 언제든지 신고를 해달라. 부정을 적발하면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요런 메시지도 함께 냈네요. 부정을 적발하면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요? 예. 무슨 얘기지? 네. 네. 하여튼 이런 이제 메시지들도 함께 냈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사전 투표 하신 분 계세요? 오늘은 아직은 오늘은 아직 오늘, 못했는데 아직 오늘 못했어요. 이제 해야죠. 오늘 이따가 이제 예, 하실 이따가. 예정이시고요. 예. 근데 확실히 사전 투표가 만약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이제 본 투표 날 조금 낮아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게 그렇죠. 사전 분산이 투표가 되니까. 워낙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진영별 온도 차이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에 관한 사전 투표 의향이 네.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독려한 것이 네. 사전 투표율이 너무 떨어졌다가 본 투표 때 투표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높였는 얘기를 이제 바꾸고 시작했는데 네. 거의 10%대였습니다. 사전 투표 그 의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의 여파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사전 투표는 찜찜해서 못하겠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투영이 돼 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보수표의 결집이 오히려 더 제한이 되고 하루에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이 커지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 이제 사전 투표 해달라고 하고 본인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사전 투표 열기가 높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경계해야 될 사안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나중에 투표 결과 나왔는데 왜 사전 투표는 꼭 민주당이 높게 나오냐고 얘기하면 그걸 갖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제 이거 국민의힘 그동안의 지지자들이 안 레퍼토리 하시는 아닙니까? 예. 네. 그렇긴 한데 여튼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사전 투표를 조금 더 독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사전 투표를 독려했었어요. 지난 총선까지. 예. 그러다가 그 지난 12월 3일에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명분으로 부정 선거를
명분으로 삼다 보니까 또 사전 투표가 논란이 됐는데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사전 투표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 투표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본 투표 때 혹시 못할 그런 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투표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내일 과연 사전 투표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아이, 참. 에이, 아니, 에이, 못하겠네 진짜. 에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과연 이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충분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비판 포함해서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예, 네. 우리 신영 기자께서 좀 그러니까 상세히 사실 이번 전해주신다면. 대선에 막 엄청 큰 변수들이 많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공약 기억 남는 거 사실 많이 없고요. 네. 마지막에 뭐 국민의힘이랑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냐 마냐 그 이슈들이 좀 크게 가다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제 큰 거 한 방이 터졌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뭐 일종의 혐오 발언 논란이 있는 그런 질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래서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서 어제 유세 현장. 네, 거기서 이제 또 막 하는데 시민들의 항의가 또 쏟아지고 했어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과 입장을 표했습니다. 요거는 직접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적 없으세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도 이미 발언 전에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다만 자기는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 그런 언행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어제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 원래 오늘도 유세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네. 중간에 시간을 빼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해당 논란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도 단호히 맞설 거고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다.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식의 강한 메시지를 좀 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것으로 뭐 알려진 뭐 추정이 되는 해당 발언들 네. 이제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이제 실제로 그 이동호 씨가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가족 논란, 뭐 김건희 씨를 비롯한 후보 혹은 대통령의 가족 논란 때문에 고초를 겪지 않았느냐, 충분히 검증해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해서 질의를 한 거다.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획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발언을 내가 했다고 나를 괴롭히는데 이거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이 이준석 후보의 이런 행보 내지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오늘까지 오면서 이제 이런 그 채널을 통해서 평론을 한 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한테 뿜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 네. 정말 네. 우아하시다. 예, 우리 저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조금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안 좋아요. 네, 네. 아이고. 자, 일단 예, 말씀 좀 이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그 이제 국민 유권자들은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면서 들으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는 내용을 알면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네. 마치도 그 성폄훼와 차별의 사례를 이준석이 뜬금없이 그런 그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정말 TV 시청을 어렵게 하는 상황까지 네, 몰았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댓글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뭐 500만 원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벌금까지 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게 이준석이 사례를 든 게 아니고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댓글을 썼구나를 더 많이 지금 확산시키는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네. 민주당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고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아마 이준석의 발언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사진 아마 좀 더 전에 찍은 걸로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보고 내려왔는데 네. 확인해 주세요. 요새는 확인 안 하면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보기로는 아마 5월 초쯤에 그러니까 이 예. 토론 한참 전에 이제 아 그럼 이거하고 상관도 예, 없는 예, 얘기인데. 상관없이 그냥 1번이라는 의미로 젓가락 하나를 아마 들었던 걸로 그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제 가짜 뉴스로 확인이 네. 됐고 네,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이수정 전 의원이 올렸다가 본인의 내렸죠, SNS에 아마. 올렸다가 네. 이제 급하게 삭제를 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네. 지금 그 상황이 과연 그렇다면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차라리 아들 문제에서 이렇게 국한했으면은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과거에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 문제가 있었잖아요. 형수에 대한.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이게 묘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네.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그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을 네.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혹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혹은 뭐 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뭐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폭력한 것이죠.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뭐 사과를 했다가 그 이후에 오늘 뭐 기자회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지만 네. 이 본질이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공공재를 활용한 토론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어린아이들도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아 이게 바로 대선 토론회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차원에서 같이 시청하고 있던 국민들 많이 계셨어요. 네. 그 순간에 진짜 전 국민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고 언어 폭력을 가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본질은 변화되는 게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합니다. 크게 이견들이 없으시고 아마 이준석 후보도 그 사과. 거친 발언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잘못됐다고는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네. 본질은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검증이라는 부분을 넘어가 보더라도 네. 이게 뭐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한 말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과거에 특히 지난 대선에서 관련된 뭐 의혹이 드러났었고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으로 약식 명령으로 지금 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과거의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중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검증을 가족 특히 아들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뭐 이를테면 뭐 아빠 백으로 또는 엄마 백으로 권력을 이용했다거나 그렇죠. 뭐 권력을 등에 업고 네. 이걸 통해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네. 아들에 대한 의혹들이 뭐 아버지에 대한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옮겨간다든지 네. 이럴 때는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네. 보시기에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그냥 연좌제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 뭐 아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네. 후보자 자격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는 것 거기에 같은데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아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예.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팩트 체크를 더 해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서 창작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당시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뭐 댓글 단 것이다. 매우 거친 댓글이 한 4개 정도가 아마 그 공소장에 있죠. 그렇죠. 그 댓글을 활용해서 자기는 이야기한 거다라고 네. 하지만 사실 그 댓글을 보면 여성을 향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방송에서 옮길 수가 알겠습니다. 예, 없는 옮기시진 말들이 않으셔도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댓글의 수준이 매우 이제 험한 댓글인 건 네. 맞고요. 근데 네. 그게 이동호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단 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범죄 일람표에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500만 원이 그 형이 확정된 건 맞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아, 맥락이 좀 다르다. 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서 자세히 예. 짚기가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 댓글 같은 거를 단 거는 사실이나 예, 댓글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했던 이야기는 사실 좀 맥락이 다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사실 흠집내기 위해서 네. 약간의 해석이 가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도 그걸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고발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고 아마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현주 부대변인께서의 말씀은 대체로 그 당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번 선거에 솔직히 무리를 많이 했어요. 아, 맞아요. 60대 문턱에서 이런 개고생은 처음 해요. 아주 내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와가지고 비스듬하구나. 돈이 있나 권력이 있나 조직이 있나 아주 제가 이 나이에 이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보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몸이 안 좋아졌다. 네. 이 정도로만 해서 네. 양해를 구하고 아유. 네. 정의원님께 활약을 많이 사과를 아니 안 드립니다. 튀었어요 저한테. 예. 괜찮아요. 안 튀었어. 예. 어쨌든 네, 네. 그래도 이 제가 드린 불쾌감은 네. 이준석의 불쾌감에 아.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입을 막아야 돼요. 계속 해명을 하면서 이준석의 입을 막아야 된다. 예. 예. 이걸 지금 2차, 3차 계속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명확하게 공소장에 있는 걸 정확하게 그 인용, 정제, 처리하지 않고 네. 그냥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발언이 된 것을 2차, 3차 발언으로 이걸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저 입을 막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권의 이 어떤 품격의 추락이라는 건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형법상 모욕죄하고 네. 선거법의 경계선에서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형법의 어떤 모욕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어떤 경계선에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고소 고발들이 이어지는 추세를 봤을 때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네. 이건 대선이 끝나도 사법적 영역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담배 피는 장면이나 칼 든 장면 요즘 다 처리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렇게 영화에 그렇죠. 못 나가죠. 맞아.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 전개상 필요해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은 삐 하고 무음 처리를 하든가 화면에 안개처럼 뿌려가지고 이건 보여주지 말라는 게 국가의 법의 정신입니다. 왜냐 모방 범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잔혹한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파를 통해서 나갔다 그럴 때는 이것이 청년들이나 우리 그 아동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부모의 기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오히려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 네. 이게 어떤 그 저기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이용했다. 여기서 저는 악의가 느껴져요. 네. 어떤 하나의 그 계산된 악의라고나 할까?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건 그것대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든 백그라운드는 그 극우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네. 거기에선 이런 어떤 그 저 혐오 표현이 일상입니다.
매일 일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혐오 표현들이 제작되고 창작되고 확산되는 경로 그 자체가 문제고 네. 그게 대선 후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이 자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이걸 다 뭐 이재명 후보 아들한테 몰아 떨구고 자기들은 그런 음담패설 마치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사실관계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어떤 그 확산의 경로와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네. 특정 한 명을 통해서 이걸 검증이라는 잣대로 포장해 버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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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알겠습니다. 어떤 그 성적 혐오의 네. 기준을 물은 거라고 하는 의미라면은 본인이 자주 놀고 맨날 노트북으로 검색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부터 검증할 그거 좀 일입니다. 끊어라. 아.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맥락과 다른 말로 왜곡을 좀 했고 그 왜곡도 자꾸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고 이런 험한 발언은 아마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이 정도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법적 대응 그죠 하시죠? 이미 고소가 들어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아까 그 네.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제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사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아, 네. 민주당의 입장도 간략하게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그 해당 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2021년, 22년 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맞습니다. 네. 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 아들의 뭐 상습 도박 의혹이라든지 네.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라고 네, 했고, 그래서 이준석의 주장은 과거의 일이고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상대 후보 즉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허위 사실. 예, 네. 어저께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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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 그러니까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뭐 일부 글은 뭐 아들이 쓴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포괄적인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뭐 권혁기 뭐 공보단장이라든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말한 언급을 했던 해당 발언이 네. 그 장남이 쓴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그 발언의 맥락 또한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아니라. 다른 맥락이었다라는 취지에서 네. 좀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그 발언이 기록은 돼 있으나 그래서 이제 네. 이준석 후보는 그걸 근거로 얘기를 꺼냈으나 네. 그것이 재판부로부터 정식으로 이 댓글은 이 사람이 단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받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는 네. 그 이제 해당 댓글과 그 이제 기타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예. 댓글을 동일인이 썼다라고 공소장에는 되어 있어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일인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판결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을 인정을 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는 사안이고 네. 다만 이제 최종의 결론은 500만 원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처해졌다. 이 정도가 이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저희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벌금형 내용일 것 500만 같습니다. 원이라는 거는 도박, 그러니까 상습 도박과 포함, 관련해서 예, 예. 상습 도박과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댓글 예. 포괄적으로 해서 500만 원이 떨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 혹시 뭐 정우 의원님 잠깐 손을 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네.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맥락이 다르다 그러면 지금 그 21세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런 얘기가 왜 토론에 나오지 하다가 공소장 얘기 나오잖아요. 또 댓글 몇 개 얘기 나오잖아요. 또 맥락이 다르다라는 또 지적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뭐 연예인의 이름까지 나와요. 네. 그럼 사람들은 찾아보게 돼요. 그럼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냐하면은 물론 지난번에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은 그 김건희 씨도 대선 중에 후보 부인으로서 물론 그 이상의 남편을 내조하는 일 외에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개혁신당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저는 물론 개혁신당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막말성 인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아예 공중파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고 언터처블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일이냐에 대해서 또 본인이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지간히 심한 얘기들은 그냥 공중파 다 타는데 진짜 심한 얘기하면 그럼 못 공중파를 한다는 못 거죠. 하냐? 그런데 이제 그 예.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었느냐. 그리고 네. 우리 사회의 문화 코드를 보면은 결국은 가정 교육이 그 사람의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네. 거하고 연결된다라는 문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걸 어떻게 인용할지를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네. 이것이 과연 유권자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늠이 안 돼요. 과거에 몇몇 사례가 있지만 그 경우와는 다른 것이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가 혼외자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 결국은 그 부인 또 혼외자를 낳은 모친 뭐 여러 사람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후보자의 네. 어떤 그런 그 자질 자체를 검증하는 측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 이준석 후보의 네, 입장 주장인 것 아닌가.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맥락이요? 권력형으로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내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 혹은 뭐 아내 혹은 뭐 장모 혹은 뭐 아빠 누군가의 이익을 더 취하게 해주려고 했다거나 이건 뭐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검증의 검증해야지.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직계 가족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도 역시 검증 대상인 건가 아니면 그거는 지나친 이거는 건가? 예. 자 아무리 공인이라도 이 부분은 조금 자주 잘 봐야 되는 게 네. 모욕에 있어서 내 자신이 공격을 받는 것보다 내 가족이 공격당할 때 모욕감이 사실은 맞아요. 더 큽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혐오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왜 문제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나치 때 괴벨스가 유대인을 기생충이라 그랬습니다. 더럽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별 문제 아닌 걸로 그냥 조롱하는구나. 그냥 어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극우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후에 인간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종학살 내지는 어떤 그 제노사이드 같은 네.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이 경로를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이런 어떤 그 음담 패설에 출처가 되는 극우 커뮤니티가 대단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입당도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는 이준석 후보가 이걸로 지지율이 떨어질 걸로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 지지율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준석 후보도 지금까지는 개혁 보수를 외치면서 나름 유연성을 갖췄던 후보였습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새로운 보수를 외칠 때 그 기계와 참신함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좌와우에 다 걸쳐 있던 후보였어요. 그랬는데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극렬하게 환호하는 지지자들 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저기 한국 사회에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어떤 나치식의 네네네. 이런 어떤 그 혐오 표현이 집단 학살로 연결된 이 부분에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지금부터 내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치적 책임을 갖겠다. 이런 표현으로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사과 한번 보십시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이건 말이죠. 우리가 어디 지하철 공사장 갔다 보면은 팻말에 사과 한번 붙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네네. 이거는 내가 하는 공사는 정당하고 잘한 건데 네. 단지 너의 보행에 불편을 좀 줬어. 그거는 미안해요.
계엄 사과도 김문수 후보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식의 사과를 들으면 불편함을 느끼셨던 이것이 왜 분들께. 문제가 되냐 하면은 더 불편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과도 여러 종류의 사과가 있는 네, 거고 네, 그걸 네.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거 확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성찰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극성 지지층이나 어떤 다른 소비자들이 또 다른 표현들 발굴해낼 거고 개발해낼 네. 거고 이게 사회적 혐오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의 성격 혹은 지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준석 후보는 그걸 바라는 걸까 아닐까 또 약간 좀 계산됐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지금 모든 분들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들이 했다라는 얘기가 네. 젊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아이고. 그건 아닌 아니, 거죠. 아 그런 아니죠.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쓰냐고요? 아니죠. 예. 아 그렇지 않죠. 아니죠.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극단적인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 저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까 유태인 얘기하셨잖아요. 유태인은 기생충이다라는 거를 하나의 공인의 입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유태인은 기생충이래요라고 지금 고발하는 형태거든요.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단지 저도 불쾌했어요 그날. 아우 저 표현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서 굉장히 이걸 정말 상황이 이상하게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이러한 그 표현의 어떤 그 자제는 정치인들의 입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냥 단지 궁금했어요. 그 아들이 말했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뭐 아까 극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이게 일상적인 용어라면은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뭘 잘못한 거지? 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유권자들에게도. 살펴봐야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진 당연히 않을 거고요. 아마 일부. 일부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그럴 거예요. 왜 민주당은 그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걸 했다고 성토하는 나한테 그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준석의 주장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날 지난번 대선 때도 이 논란이 또 있었고 지난 그때 대선 이미 때. 지난 네.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도 사과를 사과했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그래서 뭐 아빠 백으로 이거 뭐 처벌 안 됐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사 받고 네. 관련해서 처벌도 됐고요. 맞아. 그리고 지금 뭐 공소 사실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게 이 후보의 아들이 달았다는 댓글로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이거를 토론장에서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걸 당해서 문제 삼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죠. 뭐. 아니 아니, 저는 장대 장대변인. 네. 제가 잠깐만 네. 네. 거기서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 남성을 대상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글쎄 저도 그 얘기 그 얘기 하려고 아니 네.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맥락을 바꿨다는 이해할 거죠. 이준석 맥락을 후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맥락이지 하고 또 찾아보고 네네네. 더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주당 입장은 그렇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과연 같이 생각할까?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 그 득표율을 보고선 판단할 일일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이거는 뭐 남성을 이걸 민주당이 강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혐오는 똑같은 겁니다. 아, 그 예,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근데 맥락을 바꿨다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저는 보고 네. 그것보다는 이런 어떤 그 논란 속에서 정치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고는 이미 터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2021년부터. 음.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도 진솔한 자기 어떤 반성이나 성찰을 하겠다. 네. 이런 표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정치인의 어떤 입을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모습은 네. 이건 뭐 사과도 아니고 변명이고 거기에다가 이 전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결기가 나와 버렸어요. 네. 지금 이게 저는 비수처럼 날아오는 꽂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선거도 좋고 대선도 좋지만은 네. 이 논리가 선거 막판까지 갔을 때 나는 그 결과는
상상이 안 돼요. 네.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네네. 네. 자, 지금 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나 뭐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 발언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공론회 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뭐 고발 조치도 있고 했는데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의 대상은 방송사이지 후보 개인의 발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안건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조금 의문이 남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이 쏟아졌는데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그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자기 김용태 내 앞에 있었으면 아주 혼났을 거야 이랬잖아요. 네. 그 발언을 그대로 뭐 돌려줬어요? 반사 돌려줬습니다. 이준석 후보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던 그 이제 뭐 발언의 취지라고 주장을 했던 그 뭐 진보 진영의 위선도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어제 보도가 나왔던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제 판결문 뭐 벌금 500만 원 요거를 이제 좀 끄집어다가 또 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이재명 뭐 범죄 가족 우두머리를 인증했다 이렇게 공세에 동참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일화는 뭐 예. 물 건너갔다고들 뭐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 여전히 아직 조금 미련을 남겨둔 건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좀 끝난 것 같죠? 지금은 단일화 해도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림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단일화는 끝났죠? 네. 끝나는 아니 게 그리고 나을 것 아까 같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준석 그 발언으로 네. 오히려 그 우파 중에 상당히 극단적인 청년들이 결집하고 있다. 단일화를 생각했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이준석 집을 지금 방문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방문을 했다는 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아, 김문수 후보가 네. 어제 국회 회관에 있는 의원실.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밤 늦게 찾았어요. 만나려고. 아니 밤늦게 거기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 그렇죠. 거기 왜 갑니까? 지금 거기? 그래- 전국 유세를 도느라 바쁜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는 그걸 원했던 할 거죠. 만큼 했다. 찾아가는 그림. 왜냐하면 요 단일화 사진을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단일화 하면 저는 딱 그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 문 앞에서 마치 또 문전 박대당하는 듯한 그 그림이 굉장히 그때 이회창 예. 후보 진영에서 이 게임 우리가 이겼다 해갖고 수표장에 안 나갔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아까 진정성 얘기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래서 힘드신가 봐 정치할 때. 왜냐하면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런 그림들을 퍼포먼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네.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계셔야 돼요. 아이고, 저하고 감사합니다. 생각은 달리하시지만. 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하고 찾아가는 건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점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돌아갔죠. 네. 어쩌면 안 만나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나왔으면 너무 당황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있었어? 약간 만났으면. 이러면서. 자, 그리고 네. 지금 여론조사 현재 상황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조사된 거죠, 이거는? 이게 언제죠? 아마도 일정이- 그제까지 그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조사된 제가 것 다 확인해서 같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뭐 소위 네. 말하는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 들어갔잖아요. 그 직전까지 실시한 JTBC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텐데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그래프 주세요. 48%,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2%로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후보들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보겠습니다. 김문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51%, 김문수 40%, 권영국 1%가 나왔고요.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이재명 47%, 이준석 34%,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6%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 갑자기 황교안 후보가 떠요? 예. 무슨 예. 좋아할까요? 이 조사는 네. 26일, 27일 양일간 전국 남녀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단일화 뭐 없이는 당연히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나고 단일화 하더라도 크게 격차가 줄어드는 수치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표심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단일화가 되면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 표가 일부 빠져나가고 이준석 쪽으로 반면에 김문수 후보 표는 황교안 후보한테 빠져나간다. 그런데 아, 참, 김문수 네.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네. 이준석 후보 표의 일부가 김문수 후보한테 가고 나머지는 흩어진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약간은 가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어느 하나의 어떤 그 정치권의 균형자 같은 역할로 서서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안 되기만을 바라야 돼요. 모든 정당들은. 특히 저는 그게 심해요. 네. 왜 그러냐? 어. 분명히 단일화되면은 민주당이 민노당의 단일화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거 거절하면 또 뭐 그냥 온 동네 그냥 또 뭐 날라온다고 이제.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갑시다. 이대로. 아니, 근데 중간자적 역할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논란이 만약에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왕 생각하는 이상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그 한국 사회에 우경화된 청년 대중운동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이제는 커뮤니티 수준에 갇혀 있던 어떤 극우의 씨앗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한다. 네, 이런 측면입니다. 이건 작년 12월에 윤석열 씨가 했던 짓입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은 변형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약간 헷갈리는 거는 이런 정치인들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막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지지자들이 늘 있으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선택을 받는 건지가 늘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독재와 파시즘 전체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네. 독재는 권력의 힘으로 통치를 한다면 전체주의 운동 파시즘은 대중의 힘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네. 대중운동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우 커뮤니티가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극우 대중운동의 시작이자 전체주의의 시작일 수가 있는 거고, 이때는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시민을 감시합니다. 서로 갈라지는 거죠. 분열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더 심각한 그러니까 단계예요. 독일도 예를 들어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이 그 모양이 된 건지 아니면 독일이 그 모양이 되다 보니 히틀러라는 사람을 끌어올린 근데 건지 시대 뭐 오래된 상황이 문제. 시대 상황이 히틀러라는 괴물을 출연시키게 만들었고 한 건가? 그 괴물의 어떤 선동에 네. 그 많은 대중이 같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독일의 경우에. 근데 지금 전체주의 대중의 힘이 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정말 그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파 대중뿐만 아니라 사실은 좌파 대중의 힘으로도 그 좌파 전체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지금 그 MZ 세대 중에 상당수가 그 과거처럼 젊은 사람은 상당히 이념이 왼쪽에 있다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살아가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의 어떤 그 이해와 이익이 중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로 디지털화돼 있고 AI가 막 성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그 젊은 세대들 중에 지난번에 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시위는 과거 우리가 80년대에 직접 겪어왔던 시위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이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도 싫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도 싫다라고 생각하는 또 MZ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준석이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편승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그거 자체가 이번 선거의 변수 같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말씀만 네네. 드려야겠는데요. 그 2030 특히 어떤 청년 남성층을 우리가 일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자기 정치 효능감이 매우 강한 계층입니다. 사실상 그 2030 남성 계층이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그 존재감을 보이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어떤 존재감의 확장성이 네. 한국 정치에 실제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이준석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전 지지율 10%의 실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저 향후에 지금 선거판의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향배에 따라서는 미래에는 이 10%가 권력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흐름이 가급적이면은 사회적 연대를 이루고 공감과 통합을 이루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해서 분노 세대로 고정이 돼 버리면은 이게 다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분노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의 길을 가라. 이런 면으로 우리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들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전하면요.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실망을 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약간 생뚱맞은 타이밍에 경선 올렸습니다. 과정에 이거 잡음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네. 완전 거의 뭐 당내 쿠데타 뭐 이런 평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잡음 등으로라고 퉁치기는 너무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사과했다 하는데. 이건데요. 사과했다. 이제,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홍준표 두 전 후보님들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또 가만 안 있죠. 답장 썼습니다. 내 탓하지 마라.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쫓아내고 한 사람은 밀어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다 자업자득이라. 니들의 사욕으로 망친 거다. 네. 누구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에이지. 아이세이지가 빙하 시대. 아이스에이지라고 했어요. 진짜. 윈터 이즈 커밍. 아, 그래요? 빙하기에 대비해라. 박근혜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이거 뭐 사실상 답장 아닙니까? 아니, 홍준표 전 시장도 참 쉬질 않아요. 부지런하신 것 쉴 수 같아. 없습니다 네. 지금. 네. 예. 글쎄 뭐 거의 도인의 지경에 경지가 네. 니 탓하지 마라. 내 탓하지 세상한다. 마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자업자득이다. 갑자기 노자장자가 나타나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그냥 꿰뚫어보는 듯한 이런 어떤 엇박. 경치 좋은데 계셔서 그런가 하와이에서. 봐요. 하와이. 하와이에서. 네. 네. 자, 하여튼 홍준표 전 시장의 네. 반응까지 봤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민주당 대선 공약 얘기 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 그 대법원 파기환송 그 이후에 그 이제 대법관 증언 카드를 조금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법관 현재 14명인데 뭐 30명 또는 뭐 100명으로 늘리자 이런 법안이 나오기도 했고 뭐 비법조인 출신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다가 일단 철회를 한 상태예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공약집이 나와서 보니까 대법관 증언 자체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튼 증언은 한다. 예, 그래서 네. 사법개혁의 일환에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이런 대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뭐 요게 멘트 주실 게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빠르게 다음 뉴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짧게만, 네.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조계에서 예전에도 논의가 있어 왔어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부분이 철회되긴 했지만 일단 공약에 들어갔다는 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니까 네. 사실 국회에서 뭐 국민들의 의견 또 법조계 의견 수렴해서 대법관 증언하는 거 저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얼마 전에 대한변협에서도 논평 냈었거든요. 대법관 증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법조인이 대법관 되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취지의 논평 났던 거 생각한다면 대법관 증언 자체는 저는 뭐 공약으로 넣고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뭐 요 정도 공약은 네. 보면 될까요? 넘어가시죠. 네. 네. 자, 혹시 다 기억에 남는 주요 공약 있으세요? 저희가 막 이런 시간에 네. 공약 평가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될지 다 모르겠어요. 묻혔어. 예. 네. 아유 뭐 현장에서 공약 얘기도 건성건성 넘어가고 결국은 선혈이 낭자한 그 네거티브 판이 돼가지고 예. 네,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레이건이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공약이라는 거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유명한 그게 정치인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레이건이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는 공약을 지키진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고 또 그 특유의 영화 배우로서의 여러 가지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아요. 근데 그 TPO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도 일종의 그 위인 설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의혹을 받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입법부라든지 상당히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과 논리로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마 점수를 더 얻을 거예요. 잘 참고하실 겁니다. 네. 자, 언제 한번 저희가 공약은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비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을 또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시간에 공약과 관련된 질문들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화폰 요것도 좀 다룰 만한 뉴스긴 한데 그냥 뉴스만 소개해 주시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에 네.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그 경호처의 비화폰 음흠. 이거요. 이 탄핵 가결돼서 직무 정지가 된 뒤에도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26일 동안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와 어떤 통화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자진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 시도는 무산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됐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걸 계속 갖고 있을 경우에 이 비화폰 자체가 공수처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뒤늦게 반납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적절한 혹은 뭐 법 위반에 충분히 소지가 있는 이런 비화폰 사용에 관한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가끔 뭐 편의점에서 두유 같은 거 사드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콩물을 직접 드시면 됩니다. 두유란 게 뭐 콩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콩물을 사실 집에서 갈아 먹기가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콩도 불려서 뭐 갈고 뭐 삶아야 되고. 나 그 찬물 얹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찬물 뭔데요? 콩물 집에서 만들기 쉬워요 요새. 아이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콩 불리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근데 맛있게 만들기는 쉽지 맞아요. 않으니까. 안 불려주세요? 더 고소해요. 아하, 예, 헤이저런. 드셔보시면 판단이 네. 바뀌실 달라져요. 수 있으니까 네.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 수습하세요. 근데 이건 특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콩물이 다른 아니에요. 거지 그게. 그럼요. 집에서 하면 뭐예요? 뭐 감미료 넣지, 방부제 넣지, 색소 다 넣잖아요. 집에서는. 집에서 아이고 갑시다 이렇게 그냥. 갑시다. 예, 여기 해와바다 순수 콩물에서는요 감미료, 방부제, 색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오로지 순수한 콩물 100%에 천일염 소금만 딱 넣어서 요거는 집에서 콩국수 드실 때도 좋고요. 아니면 두유처럼 그냥 마시셔도 좋고. 근데 이거 녹색은 뭐예요? 카키색? 카키색이 아마 흑콩이겠죠? 예, 서리태. 예. 녹색이 나온다고. 뭐 또 의심 가세요? 아니야. 드세요 좀 그냥. 직접 만드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 직접 예리하다. 만들면 진하다 다크 진해. 그레이가 나와요. 다크 그래요. 근데 네. 약간 간간하지 않으세요? 네, 살짝 소금이 천일염으로 들어있다. 네, 천일염으로 그렇습니다. 간도했고 제가 네. 사실 콩물을 원래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제가 비린 걸 잘 못 먹는데 오늘 먹어봤어요. 이건 근데 먹지.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거는. 그 네. 입자가 되게 고와요. 어. 잘 갈아가지고 이게 뭔가 좀 서걱서걱한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찐득하면서도 음. 뭐 이렇게 좀 진짜 그러네. 맛있어요. 예. 혓바닥에 수습을 이렇게. 하자면 네. 집에서 가는 거는 서걱서걱해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곱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 위에 콩가루가 싹 스미는 그런 아 느낌 그렇습니다. 들지 않으세요? 많이 갈았네. 네. 맛있습니다. 네. 혀 위에 콩가루가 살며시 스미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먹으면 딱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 거를 네. 콩며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콩며든다. 아유 좋다 좋아.
나 요즘- 수습을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이 콩물만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네. 내 혀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아 좋다. 네, 혀가 이- 존중받는 느낌. 예, 혀가 내 혀한테 존중받는- 선물 주는 느낌. 예, 오히려 부드럽게 키스보다 낫죠? 감싸주니까. 아이 진짜. 아니, 에이. 그게 저기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소면만 삶으셔서 국수만 삶으셔서 맛있게 콩국수 해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전통 맷돌 방식 그냥 뭐 예, 그냥 뭐 이렇게 막 믹서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통 맷돌 방식으로 당일 생산, 맛있어요. 당일 네. 출고해서 신선함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북 칠곡에서 30년째 농사를 짓는 류영구 농민님께서 농장을 계약을 해갖고 이걸 이제 재배한 거를 직접 이 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0ml 1리터짜리인데 요거 한 병에 8,500원. 괜찮다. 아, 이 정도면 뭐 예, 예. 두유 하나 요즘 저 편의점 가면 2,000원, 1,500원씩 합니다. 맞습니다. 200ml짜리가. 예. 그러니까 요게 왜 아니 나셨어요, 정호김 의원님. 저희랑 뭐 문제 있으셨어요? 아니 맛있어서 전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그쵸? 네. 맛있죠? 맛있죠? 오목가살이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드셔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온가? 이게 네, 좀 오목가살이. 다이어트. 식사하기에 식감이 딱 있고 뭐 맞습니다. 다이어트 식이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마련했습니다. 콩물, 정직한 콩물 상위 1%의 맛집 해와바다에서 준비했고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해와바다 검색창에 해와바다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통해서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거 안 드리고 우리 세 분께 이렇게 콩물을 드리니까 저도 아주 뿌듯하고 네. 여러분께 오늘은 출연료가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니, 정도 그- 선물이면 지난번 당물도 괜찮았어요. 당. 당 밸런스. 당 밸런스 그것도 네. 괜찮죠. 당물. 네. 당물. 근데 이게 당 높이는 물 같잖아요. 네. 당 밸런스 잡아주는 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선물로 세 분 잘 챙겨서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러니까 뿌듯하고요. 이것만 마시고 네. 가라는 거죠? 주는 건 아니지. 예. 요거를요? 요건 사시면 되죠. 네. 여기서 사야 돼요? 주문하는 거죠? 저희 카드 그렇지. 결제기 있을 거니까 저희한테 결제하세요. 검색창에 네. 해와 알겠습니다. 바다 해와. 네, 써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정치 용장인데 오늘은 용장 아니고 장윤성 기자 그리고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뜨거운 이슈들 뜨겁게 한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거기다 뵙겠습니다. 올려놔야 되나?